네팔에서 네팔 Very happy. 여대생들과 함께 우리 집에 복숭아 농장에 복숭아를 따러 왔습니다. 피치를 먹고 싶다네요. 그래 그래 오케이. 근데 이 친구들이 유학으로 왔는데 그래요 따요.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리 복숭아밭 늑복숭아가 익은 걸 좀 몇 개 주려고 따라왔습니다. 네팔 피치 Yes, Nepal peach is small. 스몰 여기 작은 비그 한국 we love 복숭아 커요. 여기가 사촌간이랍니다. 25살, small. 20살. 그래요. 저쪽에 가서 또 따게요. 그래갖고 몇 개 나눠 먹게요. Guys, bye bye. 안녕하세요. 정선천하 TV 작가 강영우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참 상황 판단을 잘 못할 때가 많죠. 인생이란 게. 그리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줬고 출세를 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 실패하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 다루는 것입니다. 황제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정권을 가진 사람들도 사람을 다루는 것은 거의 실패했죠. 이제 충신이라고 기용을 했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나라가 망조가 든다거나 특히 여자로부터서 나라가 망한 경우가 많아요. 뇌물을 받거나 돈을 잘못 다루거나 특히 여자를 잘못 다루면 나라가 망했던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서시 오나라의 부처는 왕 함녀가 물려준 패자의 나라를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월나라의 부천의 명재상 법녀가 아름다운 여자 서시를 잘 조련해가지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어떻죠? 결국 그 미인계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저도 부처를 많이 비난을 했어요. 이 자식이 좋은 나라를 다른 여자도 많은데 왜 그런 여자를 그 힘에 빠져서 서시가 아무리 미인이라고 거기에 빠져서 나라까지 망치냐. 경국지세 기울경 나라를 기울 만한 아름다운 여인 나라에 이렇게 사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죠. 물론 여성 비하는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여자의 눈이 멀면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남자들은 술과 도박으로 망하죠. 술을 많이 먹고 또 이성을 상실하면 망할 수 있고 또 도박을 잘못하면 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또 나라가 망해요. 집구석이 망해요. 그래서 도박을 하는 사람은 뭐 짝두로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할 때 짝두로 손모가지를 자르면 뭡니까? 깔고리를 달고도 한다고 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대요.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한번 빠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죠. 인생사가 다 그래요. 도무지 한 번 빠져서 기울어버린 인생은 마약에 중독되버린 인생은 그것을 죽어야 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도 마찬가지고 어떤 게임이나 경기도 빠지면 그 쾌락에 빠지면 헤어나가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에르가 혼자 살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제자가 아주 바르고 정직하고 아름다워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철학자의 길로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하필 그때 나라에서 뭡니까 유명한 가수가 와서 무대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은 허상이고 순간의 쾌락일 뿐이지 제자야 저런 것에 눈을 팔리지 말고 항상 인생의 진리나 진실한 것을 추구하자 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갔는데 숲속을. 그래서 이쪽은 철학자의 길이고 저쪽은 가수들이 그 공연하느니 그 쾌락의 길이고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는데 그 갈림길에서 어? 몸은 이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이미 발은 그 유명 가수가 왔던 그 쾌락의 길로 가고 있어서 그래 잘 가라 하고 그 여자하고 바이바이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쇼펜하우 어머니가 아버지를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데 수많은 그 남자들을 가정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여자를 좀 혐오하는 싫어하는 그런 쇼펜하우의 염세 철학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그런 일면에 100%는 아니지만 염세 철학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잘못 길들여진 사람을 제대로 만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쓰지 않는다. 그리고 상황을 대범하게 받아들이고 넘기지 못한 기국이 없는 그 소인배 같은 사람들이 작은 것에 연연해가지고 인생을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국이 크지 않으면 작은 것이 얼핏 하면은 마음이 변해버리고 얼핏 하면 오늘까지 했다가도 내일까지 안 해버리고 응? 대의를 위해서 가지 못하고 작은 것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 이미 속에서 변심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이 술수고 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뭐 작은 것 하나도 일으키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기국이 큰 부하를 두는 것도 하나의 인생의 복이고 작은 뭐 식당이라도 경영을 해보니까 그 여자들 주의 맞추기 아주 힘들어요. 마누라도 아닌데도 별걸 다 욕을 하고 조금 기분 나쁘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의 권위나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놈아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그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어느 모 대학에 유학으로 네팔 여학생들을 이번에 몇 명을 만나봤는데 걔들의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이더라고요. 네팔은 제가 알기로 히말라야 산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어요. 최빈국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공부를 잘한 에리트들이 뭐 대학에 유학을 왔는데 한국에 근데 그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여러가지 농촌에서 일을 하고 알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한국에 자기 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부유한 한국이란 나라의 그 술문화 대중문화를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 유학을 하고 박사를 따오면 우리는 우러러 봤잖아요. 특히 미국 박사들, 독일 박사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나라에서 끼치는 영향은 뭐죠? 학문적 영향보다도 선지 문물에 대해서 유학을 했다는 공부를 잘했다는 그런 것들로서 점철되고 말죠. 인생이란 그와 같습니다. 참 인생이란 것이 대범하지 못하고 크지 못하면 기국을 보지 못해요.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네팔 대학생들을 보면서 그들이 처한 어려움 공부를 하러 하긴 왔는데 등록금은 비싸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3D 업종이라는 식당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농장 일을 해야 되고 응? 그 어지러운 난국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 선배가 와서 복숭아를 한 3, 40개 땄는데 그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먼 날에 와서 복숭아가 남아있는 게 좀 있어서 갖다 줬어요. 싸줬죠. 근데 이게 인생이로구나. 그들이 한국에 와서 과연 좋은 학문을 연구하고 박사가 돼서 자기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보다도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런 문화에 젖어버릴 수 있겠구나. 자본에 젖는 것이죠.
또 선진 기술이 되면 인간의 삶도 선진 기술이 되고 네팔의 행복 지수 1위라고 그래요. 가난하게 살지만 행복하면 1위. 근데 과연 그들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응? 물질에 현혹되고 세상에, 응? 쾌락에 빠지게 되면 결국 그들은 파멸나가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무엇을 버틸 수 있겠어요? 인간의 정신 하나로, 사랑 하나로 우애를 버티는데 힘듭니다. 아이고, 작은 거 하나 경영하려도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자본이 막바지 와서 저도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참으로 힘든 일이구나. 한국의 자영업자들 임금이 문제, 또 경기가 윤석열이 내란 놈 안 좋아져갖고 이제 무너지는데 쓸만한 사람 하나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결국 혼자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워낙에 또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현혹하잖아요. 아니, 돈 많은 사람한테 붙어야 뭐 부스러기라도 얻어먹는데 없는 놈한테 붙이면 일만 고될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이 세상사 이치예요. 누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얼굴이 반듯한데 어려서 자기 남편이 젊어서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돈벌이도 없고 어떻게 살 길이 없어서 이제 갈 길이 뭐예요? 얼굴 팔러 나가야죠. 예? 그러다가 무슨 미용 기술 익히고 어떻게 해서 남자들이 이제 얼굴 이쁘니까 이제 건들면 밥이라도 사준다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 여기 가서 아이들 얻어먹히고 저기 가서 얻어먹히고 몇 푼이라도 받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의 삶으로서는 지금은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좀 돼서 한부모 가정이나 혼자 사는 사람에게 국가적 지원이 조금이라도 있다지만 옛날에는 어쩌겠어요. 아,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돈 많은 남자라도 꼬여서 그 밥이라도 한 그릇, 고기라도 한 점, 병아리 같은 제비새끼 같은 아이들 먹이고 싶은 그런 행동이 있었겠죠.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맨 저놈은 뭐 연애한다고 남자 꼬셔가지고 돈이나 뜯어먹고 애들 밥 사먹이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차, 혼자 살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이트 클럽을 다니면서 쿵짝쿵짝 딴따라에 그 즐거운 어떤 동물적 쾌락을 주는 것에 물들어진 사람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데 뭐 가서 나이시 샷이나 하면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것, 그리고 묻지마 산악회 뭐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쾌락적인 게 많아요.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쾌락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물질의 풍요. 근데 결국 물질의 풍요가 인간의 행복까지는 연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세계가 진행되는데 저 순수한 네팔의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과연 박사학위를 닦고 와서 자기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칫 선진 문물에 좋지 않은 문명의 문화나 배우고 와가지고 그런 문화의 기수가 되지 않을까. 또 실상 그 사람들이 선진 문물에서 박사가 따갖고 오고 뭘 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문화에 기여합니까? 단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경력을 늘려가지고 세상에 범죄는 것이 전부겠죠. 그리고 작은 일에도 파싹 성질을 내고 변심하고, 한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써서는 안 된다는 옛날 사람들이 철칙이에요. 사람을 믿고 배려를 하고 끝없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요. 어려서 말입니다. 봄이 왔어요. 푸른 초록으로 우거진 초록으로 꽃이 피고 해서 풀밭을 갔죠. 풀밭을 갔는데 빨갛게 꽃이 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잡았는데 물건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꽃뱀이었어요. 와, 이런 징그럽고 잔인한 현장.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잘못 알고 꽉 잡았더니 심장에 실차경이라고 합니까? 뭐 뱀에 놀란 사람은 새끼 줄만 봐도 아이고 깜짝 놀라고. 근데 대범한 또 인연이 없는 사람은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어린 시절의 충격,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뱀을 두려워하고
꽃을 볼 때도 2번, 3번 관찰해 보고 하는 관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오나라의 왕 부차도 서시를 보면서 오자서가 저 여자는 가까이 했다가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했지만 부차는 어째요? 서시가 예쁜데? 그리고 현혹되고 결국 범녀한테 지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 범녀 재상은 누굽니까? 왕 구천도, 와신 상담했던 구천도 결국은 권력과 돈을 가지면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해서 문종아 너도 떠나라 했는데 문종은 남아서 벼슬을 하다가 결국 누구 구천한테 죽고 범녀는 가서 자기 2아들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근데 저도 그래요. 어려서 그 풀밭에 갔더니 살금 가서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해서 빨갛게 꽃이 핀 큰 것이 있어서 풀밭에서 딱 잡았는데 그게 딱 뭉클해서 보니까 꽃뱀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왔던 충격이 나이가 먹어서도 1년이나 이렇게 열심히 해도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 네팔 소녀들이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주 무시를 하죠. 옛날에 뭐 80년대입니까? 90년대, 80년대 초반입니까? 어느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에서 그 무지한 사람들이 두들겨 패고 학대를 하던 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네팔의 에리트 소녀들을 에리트 그 학생들을 무시하고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인간 존중은 없어요. 이퀄리티한 평등한 인간 관계로 안 봐요. 왜? 이미 이 나라에서 서로 뭐래요? 인간 불평등으로 자본에 따라서 서열주의에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들, 또 학벌주의로 1, 2, 3등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그 우열 속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은 저놈들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애들 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하는 불평등한 시선을 보더라고요. 이런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으로서 존중하면서 직시하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인성이 비틀어지고 노는데 미쳐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국이 크지 못하고 작은 것에 비쳐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은 어찌 큰 일이 닥치면 함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익만을 쫓아간 사람,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취해버리는 사람들만 양성하는 교육제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회 구조에 사는 사람들과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네팔 소녀들한테 복숭아를 따서 조금 한 30개에서 한 50개 담아주면서 이 도시에 정거장까지 데려가지고 잘 가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뇌리에 계속 남았어요. 저 친구들 과연 300만 원이나 되는 돈, 물론 자기 나라에서 자기 페레에서 부모 양친들은 그걸 보내줄 수 있는 했더니 도무지 보내줄 수 없다고 해요. 네팔에 뭐 경제 위에서 쌀 농사, 돼지 사육하고 지금 전부 1차원적인 구조에 해서 생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6개월에 반학기에 300만 원이나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돈을 보낼 수는 없겠죠. 그게 자기들은 지금 여기서 노임을 팔아서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유학생들이 식기 닦고 일하고 해가지고 뭐 박사학위 따고 와서 여기서 교수하고 말이야 뭐 그런 뭡니까 출세의 하나의 스토리를 말하는 자신감 있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과연 이 소녀들도 과연 그런 출세의 전기를 자기 인생에 남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참 성공해야 될 텐데 자기들도 지금 벼랑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한 번 배신하고 간 사람은 다시 쓰지 마라. 그래 맞아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2번, 3번, 4번 배신해요. 그리고 기국이 작은 사람, 작은 일에도 비춰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시 쓰지 마라. 배신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상황이 안 되면 문을 닫게 되고 망하게 되고 그것이 인생사입니다. 이제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여야죠. 갈 길이 아니다. 그럼 접어야 됩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 벼락인데 뭐하러 그 길로 계속 가요. 바보나 계속 가죠. 미련 때문에 가는데 지푸라기 잡아봤자 뭐합니까? 빠져 죽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기로에 선 우리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와서 국민을 많이 이제 어떤 살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함부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작은 거 하나 운영하면서 함부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참 열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더 낫겠지만, 나무 집에 살면서 현장 속에서 사신 분들은 결국 혼자 하다가 이제 오늘 낫겠구나,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부디 저 순정하고 아름다운 히말라야산 네팔의 소녀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자기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길 바라고, 또 그런 소녀들을 보면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취급해주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함께하는 살아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배가 기운다면 어째요?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 내려가야 되겠죠. 사람 믿을 것 없습니다. 사람, 특히 자본주의에 쾌락에 길들여진 인간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를 치고, 그 순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꽃밭에 갔는데, 응? 도사리고 있는 저 큰 꽃은 무엇이하고 만졌더니 꽃뱀의 꽃무늬 아니었습니까? 뭉클하고 그 길다란 것이 입을 쩍 벌리고 징그럽게, 응? 몸을 했을 때 그 아이는 아마 기절했겠죠. 제가 기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설천하 TV작가 강윤구입니다.